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해주신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SK바이오팜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실적 발표는 KIFRS 기준 연결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외부 감사인의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영래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의 실적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SK바이오팜의 성장을 믿고 지켜봐 주신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이 대한민국 신약개발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흑자 구조를 입증한 첫 해였다면 2025년은 핵심 제품인 엑스코프리의 성장을 바탕으로 연간 영업이익 2천억 원을 돌파한 기념비적인 한 해였습니다. 2023년 파이낸셜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던 계획대로 당사는 엑스코프리의 안정적인 잉여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R&D 파이프라인과 기술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빅바이오텍으로의 진화를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IR에서는 기존의 재무실적과 엑스코프리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이어지는 R&D 세션에서 당사 CTO인 황성관 연구부문장과 RPT 프리클리니컬 센터 신용재 센터장을 모시고 당사의 파이프라인 그리고 기반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IR에서 이렇게 R&D 세션을 설명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해를 기점으로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기술에 대한 당사의 투자와 그 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실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간 총 매출액은 7,06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4분기 총 매출은 1,94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핵심 매출인 엑스코프리 US 매출은 연간 6,303억 원, 달러로는 443.2밀리언을 기록하며 연초 가이던스로 드렸던 4.2에서 4.5억 불 레인지의 상단에 근접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분기 엑스코프리 US 매출은 1,708억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는 작년 11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4분기에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 즉 도매상 재고 변동과 GTN 공제율 급등에 의한 것으로서 여기에 연말 100억 원 이상의 운송 중 재고가 추가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 환자 처방 수는 4분기에도 전분기 대비 7%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작년 2분기 이후 한 단계 레벨업된 신규 환자 처방 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4분기 계절적 요인과 운송 중 재고의 마이너스 요인은 그만큼 그대로 올해 1분기 엑스코프리 매출의 플러스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기타 매출은 반제품 매출 239억 원과 용역 매출 525억 원 등 총 76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로열티 매출이 약 270억 원을 기록하며 연초 기대 수준을 넘어섰고 로열티 매출은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관비는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 기조를 유지하며 연초 가이던스 대비 4,900억 원 대비 300억 원 이상 절감된 연간 총 4,59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총 매출액은 29% 증가하였고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며 2천억 원을 돌파하는 고무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흑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24년 말과 마찬가지로 25년 4분기에도 과거 적자 지속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이연 법인세 자산의 추가 인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4분기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크게 높은 1,327억 원, 연간 당기순이익 2,53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의 성장과 관련하여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이익 성장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기술에 대한 당사의 투자와 그 성과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R&D 투자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헌이익률이 90%대 중반에 달하는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32년 말 여러 기타 특허들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그보다 더 연장된 시점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엑스코프리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동시에 R&D 투자를 통해 미래 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당사가 추구하는 빅바이오텍의 기본 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올해 재무실적 가이던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올해 당사의 핵심 매출인 엑스코프리 US 매출은 5.5억 불에서 5.8억 불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경영계획 환율인 달러당 1,395원 수준으로 환산하면 원화로 약 7,700억 원에서 8,100억 원 수준입니다. 또한 레인지 상단이긴 하나 5.8억 불에 대한 수치는 전년 대비 1억 4천만 불 가까이 성장하는 수치로서 가속 성장을 이어가는 매우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기타 매출은 이익률이 100%인 로열티 매출 350억 원을 포함하여 DP/API 매출 450억 원, 진행 매출 100억 원, 기타 일회성 요령 매출 200억 원 등 총 기타 매출 1,1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기타 매출 중 로열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질적 성장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올해 연간 판관비는 최대 약 5,700억 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판관비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역시 파이프라인 본격 개발에 따른 R&D 비용 증가입니다. 엑스코프리가 창출하는 막대한 프리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파이프라인과 기반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R&D 비용은 전년 대비 약 560억 원 증가한 2,3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그랬던 것과 같이 전사적인 비용 절감 노력으로 올해 실제 판관비 총액은 이보다는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엑스코프리 US 처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코프리의 출시 68개월 차인 작년 12월 기준 월간 처방수는 47,000건에 도달했습니다. 4분기 총 처방수는 3분기 대비 6.8%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하여서는 29.2% 증가하였습니다. 25년 2분기부터 확인된 신규 환자 처방수의 한 단계 레벨업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규 환자 처방수는 엑스코프리 처방의 상승 기울기를 정하는 요소로서 25년 들어 이전 대비 가속화되었던 엑스코프리 성장 속도를 현재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엑스코프리와 경쟁하던 브랜드 신약 모두의 제네릭이 출시되며 브랜드 신약 시장에 엑스코프리만 남아있는 더욱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집행한 DTC 광고와 MBRX 콘테스트, 라인업 테라피 캠페인 등이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며 엑스코프리의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한 만큼 올해도 더 많은 환자가 초기 단계부터 엑스코프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HCP 대상의 마케팅 활동 강화와 함께 올해 안에 DTC 광고의 재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마메이트의 PGTC 적응증 확장 및 소아 연령 확장은 올해 연내 SNDA 제출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세로마메이트 확장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카리스마메이트 임상 개발도 정상 속도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역시 정기 실적 발표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차세대 엔진인 RPT 모더리티의 파이프라인 SKL-3501이 FDA 및 식약처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으며, 그 외에 파이프라인에 새롭게 추가된 CNS 및 RPT 후보 물질들과 관련하여 잠시 후 R&D 세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당사 신약 개발의 또 하나의 축인 TPD와 관련하여서도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좋은 성과들이 있었으나 이번에 한 번에 같이 소개드리기보다는 다음번 정기 실적 발표 때 TPD 모더리티 관련 디스커버리 성과들과 플랫폼 기술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세컨 프로덕트 도입 진행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말까지 목표했던 세컨 프로덕트 도입은 기존 타겟에 대한 인수 가격의 이견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여전히 협상 중입니다. 세컨 프로덕트 도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존 마케팅 인프라를 레버리징하여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고 이로써 추가 확보한 캐시플로우를 R&D에 재투자하여 빅바이오텍으로의 진화를 더 앞당기려는 노력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이러한 목적에 맞는 원칙을 지켜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기존 타겟 이외에 최근 세컨 프로덕트의 유력한 후보군을 넓혀서 검토 중이며 올해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성과, 엑스코프리 성장, 그리고 임상 파이프라인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R&D 세션에서는 당사 신약연구부문 황성관 부문장과 RPT 프리클리니컬 센터 신용재 센터장이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황성관 부문장님이 당사 디스커버리의 전체 방향성과 구성, 그리고 CNS의 파킨슨병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어서 신용재 센터장이 3개의 당사 RPT 파이프라인과 함께 RPT 노블 킬레이터 플랫폼 기술에 대해 개발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R&D 세션 관련 참고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투자 정보, 그다음 IR 정보 프레젠테이션란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사 CTO이신 황성관 부문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팜의 연구부문을 맡고 있는 황성관입니다. R&D 관련해서 1년 사이에 IND를 준비 중인 디스커버리 후단 연구 과제 및 저희 넥스트 모멘텀인 RPT 모달리티 연구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영래 본부장님께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SK바이오팜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 검증된 신약 개발의 전 밸류체인의 플레이북을 가진 글로벌 CNS 기업이고 그러한 경험을 가진 R&D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공의 경험을 레버리지하여서 차세대 모달리티와 적응증으로 파괴적 확장을 시작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이오팜은 현재 CNS와 온콜로지라는 두 개의 적응증 전략적 축 위에서 CNS에서는 BBB 퍼미어블 스몰 모리큘로, 온콜로지 영역에서는 RPT, 레디오 파마스티컬 세라피, 그리고 TPD, 타겟티드 프로테인 디그레데이션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모달리티의 자원을 집중하여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연결해서 시너지를 찾는 AAC, Anything Anything Conjugate 관점의 접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BB 퍼미어블한 모리큘라 글루로 온콜로지가 아닌 CNS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RPT에서는 다양한 바인더에 연결될 수 있는 링커 킬레이터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 미베러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 퍼스터 무버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그 첨부 자료의 표에서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시에 RPT, TPD라는 모달리티에서 플랫폼 플레이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어셋 중심에서 플랫폼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오가닉 이노가닉 R&D 2트랙 전략 추진을 통해서 IND per year 생산성 역시 1IND per 2year에서 26년에서 28년 5개 이상의 IND 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SKL 35501 FDA IND 승인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RPT 영역에서 2개 이상의 추가 IND가 예상되고 있고, CNS TPD 포함 시에는 5개 이상의 추가 IND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간 2건 이상의 IND를 상시 창출하는 고효율 파이프라인 엔진을 가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즉 R&D 생산성 관점에서 개선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후 모달리티 영역 관점에서도 RPT의 경우 저희 RPT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30년간 축적된 저희의 메디시널 케미스트리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낮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킬레이션하고 암 조직에만 보다 더 선택적으로 분포하게 만드는 링커 킬레이션 독자 플랫폼 역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유망한 바인더를 보유한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추구하여 RPT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신용재 센터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TPD 역시 내년 IND를 목표로 P300 TPD 과제와 더불어 업계에서 매우 희소한 BBB 퍼미어블한 모리큘라 글루 과제도 최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장 잘하는 케미스트리 역량이 곧 시장의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이자 해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넥스트 모멘텀 연구를 통한 모리큘라 글루 기반의 CNS 과제 역시 다양하게 진행 중으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좋은 결과로 발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NS에서 파킨슨 치료제로 비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SKL32276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통상의 파킨슨 치료제가 증상 완화에 집중하는 반면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DMT, 즉 디지즈 모디파잉 세라피를 타겟으로 개발 중인 과제입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파킨슨 디지즈의 경우에는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언맷 니즈가 높지만 개발의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석세스 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한 과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킨슨 치료제 32276 과제는 유전적 기여도가 명확하고 바이오마커 활용이 가능한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컨셉을 택해서 시작했으며, 올해는 IND 이네이블링 스터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 확률의 극대화 관점에서 막연한 증상 완화가 아닌 지네틱 코즈, 즉 유전적 근거가 명확한 GCase, GBA1이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여 환자 선별 및 바이오마커 활용이 용이한 프리시전 메디슨 접근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치료 기전에서 보듯이 GBA1이라는 유전자의 변이는 고셔라는 유전병과 함께 CNS에서는 파킨슨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원인 단백질의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질병의 근원 자체를 정상화하는 디지즈 모디파잉 세라피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케미스트리 노하우를 시작해서 베스트 클래스 수준의 BBB, 즉 브레인 투과율과 약물성을 확보했으며 알파 시누클레인 등 주요 지표에서 재현성 있는 질병 개선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경쟁 약물 대비 수천 배 이상의 강력한 표적 결합력을 갖는 물질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동물 모델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효과와 더불어 디지즈 모디피케이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약물이 약물을 끊으면 플라시보 투여와 유사하게 다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저희 약물은 약물을 끊어도 질병의 진행이 멈춰 있거나 지연되는 뚜렷한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저희의 디지즈 모디파잉 세라피라는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파킨슨 질환의 주요한 바이오마커 중 하나인 알파 시니클레인의 레벨 감소 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역시 확인하였으며, 추후 혈액에서 PBMC와 같은 혈액세포에서 GBA1 액티비티 측정을 포함해 바이오마커 개발을 통해 임상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한 시험들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기간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R&D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IND 이네이블링 스터디 막바지 단계로 미충족 수요가 큰 디지즈 모디파잉 세라피 시장 내에서 가장 강력한 베스트 인 클래스 후보 물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 약물로는 비열사 및 게인 세라피가 일부 앞서 개발 중에 있지만 PK/PD 관점이나
선행하고 있는 화합물질의 약점을 충분히 개선해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의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업화 성공을 기반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 그리고 모달리티, 플랫폼 구축이라는 진정한 이노베이티브 텍바이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올해의 플레이북을 외부 혁신과 결합하고 AI를 통해 가속화하는 외부로부터의 혁신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조만간 다시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실질적인 RPT 전략의 설계자이자 실행의 핵심이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RPT 센터를 이끌고 계신 신용재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RPT 프리클리니컬 센터 신용재 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당사의 핵심 전략 분야 중 하나인 방사성 의약품, 저희가 RPT라고 부르는 RPT 파이프라인과 그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암세포를 찾아가 표적 결합한 뒤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치료제입니다. 즉, 약물이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종양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화학 항암제처럼 전신 독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항체 치료제가 닿기 어려운 종양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어서 고용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RPT 분야를 향후 성장 핵심 축으로 보고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병행 개발 중이며 그중 일부는 이미 임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세 가지 주요 파이프라인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티늄 225 기반의 방사성 치료제인 SKL35501입니다. SKL35501은 암세포 표면에 많이 발현하는 NTSR1이라는 단백질을 표적합니다. 이 수용체는 대장암, 췌장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고용암에서 높게 나타나고 정상 조직에서는 매우 낮게 발현됩니다. 즉,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기에 매우 적합한 표적입니다. 전상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높은 종양 흡수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4시간 기준으로 31%의 %IDG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체내 배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주일 이상 장기적으로 종양 내에 체류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 약물 대비 뛰어난 종양 억제와 생존율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의 고용암 모델에서 약효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가 홈페이지 상에 올렸던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약물을 투여한 이후에 전신에 독성 없이 체중의 안전성 유지가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자 임상을 통하여서 페이지 제로 스터디도 이미 완료되었고,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 미국 FDA 및 한국 식약처에서 임상 일상을 승인을 확보하여 당사 RPT 파이프라인 중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자산입니다. 즉, 상업적, 임상적 성공 가능성과 퍼스트 인 클래스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우리 SK바이오팜의 핵심 파이프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SKL37321이라는 약물로 루테슘 177 기반 치료제이며 표적은 CA9이라는 단백질입니다. CA9은 산소가 부족한 종양 환경에서만 높게 발현되며 이런 종양들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9을 정확히 겨냥하는 치료제는 기존 치료 방식이 닿지 못했던 종양을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회사들이 CA9을 표적하는 RPT 약물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37321은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로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37321은 매우 강력한 CA9 표적 결합력과 느린 오프 레이트를 나타내고 있어서 항암 표적에 장기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3731은 높은 종양 선택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상 조직에 대한 노출은 상대적으로 최소화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 CA9 표적의 일관된 결합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장암 등 모델에서 경쟁 약물들의 약효와 간접 비교했을 때 베스트 인 클래스 수준의 항종양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진단용 동위원소인 갈륨 68과 치료용 동위원소인 루테슘 177번을 동일한 구조의 물질에 함께 적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세라노스틱스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는 IND Enabling Study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도에 IND 제출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ROR1을 표적하는 방사선 의약품입니다. ROR1은 유방암, 췌장 등 여러 보형암 및 혈액암에서 높게 발현되지만 정상 조직에서는 거의 발현되지 않아 암 치료를 위한 아주 이상적인 타겟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기존 ROR1 치료제 대부분이 ADC 또는 CAR-T 기반인데요. 이 방식들은 고형암에서는 약효가 매우 낮거나 독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ROR1 프로젝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ADC나 CAR-T 대비 암세포 침투가 용이한 신규 바인더와 액티늄225 기반의 새로운 모달리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임상에서 확인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ROR1 프로젝트의 선도 물질은 항체 혹은 ADC 약물들과 비교 시 종양 조직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ROR1 타겟 바인더를 이용하고 있으며 강력한 방사선 에너지를 제공하여 암세포에 있는 DNA 이중 나선을 완전히 절단할 수 있는 액티늄225를 활용하고 ROR1 표적에 대한 높은 결합 친화도와 표적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동물 모델에서 단 1회 투여만으로도 종양이 거의 사라지는 결과를 관찰하였습니다. 참고로 ADC 약물이 우리 약물과 동일한 약효 발휘를 위해서는 반복 투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현재 업계의 ROR1 기존 치료제들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는 퍼스팅 모달리티 후보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OR1 프로젝트가 더욱 의미를 갖는 것은 SK 바이오팜이 초기 연구 단계부터 직접 수행해온 과제로서 당사가 구축한 독자적인 신약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RPT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타겟 바인더 영역에서 SK 바이오팜이 그동안 강점을 보여온 스몰 몰리큘뿐 아니라 다양한 모달리티로 그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의학화학 분야의 기술적 저변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ROR1 과제는 현재 키람스와 연구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키람스를 통해 전임상 검증의 정확도를 강화하여 ROR1 과제를 포함 RPT 전체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크게 세 가지 기술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암세포를 찾아가는 표적 바인더. 둘째,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마지막으로 이들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링커와 킬레이터로 구성됩니다. 이 중 킬레이터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약물에 안정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구성 요소로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확장성, 안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킬레이터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주요 컨셉들을 실험으로 검증해 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SK 바이오팜의 킬레이터는 저분자, 펩타이드, 항체 등 다양한 바인더와 결합 가능할 뿐 아니라 액티늄225를 포함해서 여러 RI에 적용 가능합니다. 즉, 플랫폼으로서 강력한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RPT 영역 전체를 확장할 수 있는 기업 역량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SK 바이오팜의 킬레이터는 방사성 의약품 분야 표준 킬레이터인 도타 대비 액티늄225에 대한 안정적인 결합력을 갖고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전신 독성의 감소와
정상 조직 보호 가능성을 의미하며 향후 동물 실험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RPT에서 안정성은 곧 임상적 개발 성공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셋째, 우리 SK바이오팜의 킬레이터는 상온에서도 RI 표지가 가능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타 대비 적은 양의 프리커서를 사용하더라도 RI들을 표지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현재 킬레이터 기술에 대한 자체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RPT 분야의 유망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SK바이오팜은 기술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내 관련 물질 특허를 출원하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외부 학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RPT 신약 개발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킬레이터 기술에 집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링커 기술의 고도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당사는 임상 단계에 진입해 있는 SKL35501과 전임상 단계의 SKL37321 그리고 퍼스트인 모달리티 가능성이 있는 ROR1 RPT라는 차별화된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사성 의약품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갖게 하는 플랫폼 기술로서 확장성, 안정성, 효율성을 보유한 최첨단 킬레이터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일 신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창출할 수 있는 RPT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 기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투자 및 애널리스트 여러분, 오늘 평소 대비 장시간 진행에도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R&D 세션을 포함한 오늘 실적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번 5월에 1분기 실적 발표 IR에서는 오늘 CNS 및 RPT 파이프라인들에 이어서 당사의 TPD 파이프라인 및 플랫폼 기술 확보 현황을 집중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끝났네요. 예, 요거는 제가 뭐 요즘 영상을 안 남기지만, 예, 요번 아직 뭐 실적이 조금 덜 났지만, 예, 실적 나온 기업 중에서 상회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좀 더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전망치가 상향된 기업이에요. 이렇게 기술주는 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실적 발표 위에도 더 가는 종목들이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미래 2년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주가는 예측해서 그 방향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오다가 제로가 나왔는데 그거에서 조금 더 눈높이 기대치를 올리는 쪽이죠. 예. 뭐 근데 다시 또 하향되기도 하긴 해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요즘에는 제가 카페도 안 올리고 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그렇고. 그리고 또 괜찮은 쪽이 이제 하회를 했어도 이런 식으로 그 하회치지만 앞으로 26, 이제 26, 27, 이제 좀 있으면 28년도 전망이 나올 거란 말이죠. 거기 또 상향이 좀 더 또 기대치를 올리는 거죠. 어차피 이 숫자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몰라요. 가봐야 그 실적을 진짜로 알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주가가 이제 가려면 이거라도 이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뭐 사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이익을 계산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매나 뭐 주가도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래에 어느 정도 그걸 가늠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근데 뭐 포지션을 바꾸긴 하죠. 갑자기 뭔가 변화가 생기면 다시 또 하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뭐 바꾸기도 하고 다 그런 거겠죠. 하여튼 간에 요번에 하회를 했지만 다시 좀 상향된 기업들이에요. 요거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보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